안녕하십니까. 이국봉 박사의 중국 정치 읽기 이국봉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중일 관계 특집, 그러니까 중일 수교 50주년을 기념해서 일본의 속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 시간이었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비슷한 고민을 하고 맞습니다. 있는, 그러니까 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좀 느꼈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거기 좀 더 확장을 해서 맞습니다. 실제 충돌되는 두 행위자인 미중 관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네. 곤혹스러움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미국인데 네. 그건 정작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네. 이번 시간을 좀 준비를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기사를 갖고 와서 얘기해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첫 번째는 이제 미국官员美讯出与中国在印台地区共处인데요. 이건 이제 미국의 관원입니다. 관료죠. 이 원자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신초한다는 건 이제 찾는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거예요. 중국과 위는 이제 중국과 함께 짜 어디에서입니다. 인타이리치는 인도 태평양 지역이죠. 우리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중국에는 띠취 지구라는 말을 씁니다. 공존한다. 그러니까 미국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과의 공존을 찾고 있다, 추구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美印太事务官员谈中美关系强调竞争，但又称必须在一个领域合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사무관, 조정관이 얘기한다. 중미 관계를 강조하는데 뭘 강조하죠? 경쟁을 강조하는데 하지만 또한 말한다. 반드시 하나의 영역에서는 협력을 해야 된다. 이 하나의 협력이 뭔지 네, 궁금합니다.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요. 메이는 미국의 매체죠. 네. 중국 빨리에 그러니까 중국과 유럽 사이에 그 운행하는 열차입니다. 그 장점, 요시 장점인데요. 우세인데요. 진일보하게 투시엔 더 두드러지고 있다. 그 기사고요. 네 번째는 이제 메이 찌션 와이자관 이 찌션이라는 게 붙으면 이제 베테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테랑 외교관인 브리더 니콜라스 플랫인데요. 브리더라는 사람이 직언을 합니다. 뭐라고? 중미 관계 디커플링은 타이 황명. 이거는 터무니없는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요. 미국 매체에서 보여준 문장 한 소식은 뭐냐면 미국의 야조장의 아시아 전략이 이징 도착했다. 중투 뭘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길에 도착을 했다. 네.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앞선 시간과 비슷하지만 예. 미국 매체에서 어떤 미중 관계를 다룬 부분 그런 맞습니다. 메시지들을 좀 종합적으로 갖고 왔던 느낌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뭐 따뜻한 속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좀 부드러운 관계를 모색하는 내용들이 주로 이루는 것 같네요. 뭔가 이제 서로 대립되는 와중에서도 네. 대화라든지 뭔가 협력을 할 수 있는 끈을 놓지 말자. 네. 그런 측면에서 따뜻한 의미도 있고요. 그게 외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소식 준비된 걸 보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소식은요,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제 나온 이제 인용한 보도된 내용인데요. 인태 사무 조정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려진 그 아시아의 차르라고 하면 캠벨이 얘기합니다.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어떤 주도적인 작용을 발휘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과의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공존을 추구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비록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서로 경쟁이라는 단어가 계속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미국은 결코 주도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추구하는 것이라는 게 중국이 이 지역 내에서 어떻게 보면 관건이 되는 작용을 이해하는 것. 그런 바탕 속에서 중국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공존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전체 글로벌 무대에서의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 이걸 계속해서 발휘하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북경이, 그러니까 중국이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을 갖다가 제외시키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에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는 거에 따라서 미국이 또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라든지 상업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더욱 관건이 되는 핵심적인 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 기사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봐도요. 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이거 중국 어떤 일부의 시각이 아니고 중국 정부에서도 네. 중국의 어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것은 이제 정말 부인할 수 없는
부인할 네. 수 없는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 이 지역에서 미국과 관계를 설정하느냐 이것은 미국 정부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뭐 중국 때리기라는 말처럼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잖아요. 근데 뭐 사실 업무를 진행하는 관료 입장에서는 사실 진행할 부분이 많고 현실이 이런데 정치적인 그런 메시지 때문에 이런 협력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 좀 답답하게 느껴 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또 여기서 보면요. 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공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의 영향력을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좀 묶으려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게 아니냐. 좀 그 안에 한정 두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예. 커졌기 때문에 그거조차 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너무 현실적으로. 충돌이 심해지니까. 예.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은 미국이 계속하고 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는 공존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영향력을 이해하면서 계속 커가게 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또 사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약간 숨겨진 생각합니다. 내용으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다음 내용 뭐 예. 같이 해주시죠. 다음 내용도 이제 네. 연결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참고 소식이었고요. 네. 환구망에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인도 태평양 그 조정관을 아시아 차르라가 불리우는 이제 이 캠벨 이분인데요. 네. 이분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 중매 관계에서는 압도적으로 경쟁이라는 것이 지배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또한 협력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어요. 양국이 반드시 하나의 영역에서 협력해야 되는 그게 뭐냐? 네. Working with China on climate is most important element.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차이나하고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환경 문제. 기후 변화. 기후 변화. 환경 포함해서 네. 기후 변화. 이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있어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제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그거는 뭐 양측에서 다 이제 합의를 본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맞습니다. 협력을 네. 하자라고 얘기했던 맞습니다. 예. 부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대화할 건 대화하고 네. 하자는 얘기인데 여기서 또 이 캠벨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들은 그래서 이제 동맹국들과 이제 협력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넓은 접촉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측면 속에서 대중국 노선과 관련돼서 어떤 견제를 한다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이제 놓고 보면은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이제 트럼프 시대 때하고 좀 다른 이제 대중국과에 관련된 정책에서 보이는 게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동맹을 강화하는 속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 특히나 작년 9월이었죠. 오커스죠. 미국,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호주 이 오커스를 결성하는 것과 같이 동맹을 좀 더 이제 강화하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권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제 네. 접근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그 캠벨이 얘기하듯이 기후 협약 이런 부분에서는 협력할 건 협력하자 네. 이런 것으로 이제 요약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장은 뭐냐면요. 네.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 포린 폴리시라는 미국의 저널에 한 학자가 이제 올린 글인데 그 글에 보면은 그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이미 어떻게 보면 막다른 길에 막다른 길에 좀 다다랐다라는 이제 내용이에요. 더 이상 나아갈 게 없다는 말씀. 나아갈 게 없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요. 좀 소개를 해드리면 그 2021년 12월에 방금 봤던 이제 바이든 정부의 그 캠벨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동맹의 중요성, 그 다음에 군사력을 통한 중국을 어떤 제압한다든지 아세안의 핵심 지위, 그 다음에 중미 관계에 있어서 아주 그냥 그 경쟁을 충만하게 하지만 동시에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외교정책의 글을 기고한 이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너무나 익숙하다는 거예요. 미국이 너무 더 새로울 게 없다.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런 어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국에 대한 정책,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시대 때의 그 아메리칸 퍼스트와 네. 그다음에 오바마 시대 피벗 투 아시아는 아시아 회기로 하는 정책, 네. 이것을 섞어놓은 융합한 거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보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때의 그 외교 정책과 다른 게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이게 동맹으로 압박하는 그러면서 이제 정책이잖아요. 아시아 쪽을 좀 더 이제 중시하는. 근데 그것이 결국 새로운 전략이 아니라 기존 전략을 짬뽕해 놓은 건 짬뽕이 아니냐라는. 아니냐. 예. 맞습니다. 뭔가 새로운 게 없다. 좀 너무 익숙하다는 거죠, 사실. 아.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 저널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나 많은 주의력과 영향력을 이런 부분에 쏟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는 거예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국방이라든지 안전, 안보 이런 정책이 아니라 중요한 건 이제 경제 정책을 내놔야 된다. 경제 정책을 내놓고 그걸 통해서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해야 코로나 이후에 경제 회복 어떻게 하냐, 기후 변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좀 내놔야 동맹국들도 좀 더 뭉치지 않겠냐. 네. 이제 이런 내용을 좀 깔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내용이 왜 이렇게 연결이 되냐면 미국이 이 지역에 대한 경제 전략이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오바마 정부 때만 해도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서 TPP 이런 거라도 있었는데 지금 뭐 딱히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아, 동맹으로 압박하는 거 말고 경제 전략은 사실 없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네. 동맹만 강화하고 네.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 좀 어렵다 추진하는 게 활력이 없으니까 동력이 안 붙는다는 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적하는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경제 정책 그거 내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국방 어떤 예산을 늘린다든지 해군의 어떤 확장, 그 다음에 핵의 현대화라든지 미사일 확장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이 지역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 화약통으로서의 역할만 그런 것만 좀 더 강화되기 때문에 이건 아무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지적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아시아에 대한 제대로 된 이제 경제 정책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만 되는 거지 어떤 추상적인 미국의 이익 이런 부분만 이제 얘기해 갖고는 약간 좀 호소력이라 할까 실제로 어떤 동력이 네. 동맹들 규합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다. 네. 두 번째 이제 그래서 경제 정책 또 얘기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미국이 하나 이제 이 지역 내에서의 어떤 영향력의 한계 어떻게 보면 제한성, 국한성 이런 것들도 좀 인정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미국이 이 아시아에서의 경제적인 어떤 그 패주는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하자.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네. 만약에 이제 미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진하지 않고 기존의 어떤 익숙한 그 미국의 정책들만 고집을 한다면 상당히 앞으로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전망이 어렵다. 어렵지 않겠나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식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어떤 정책의 대변환이 필요하다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 내에서도 지금의 이 교착된 상황보다도 경제적인 어떤 물꼬를 그렇죠. 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동맹국들도 더 규합할 때 더 많이 이제 네.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겠냐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또 다른 소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미국 매체에서도 또 주목한 거예요. 중국과 유럽 사이의 그 장거리 열차가 이제 장점이 점점 더 이제 부각되고 있다는 건데 중국 일보에서 1월 7일 날 사실 우리 채널에서 소개 드렸는데요. 네. 2021년도에 중국과 유럽 사이에 그 운행했던 열차가 1.5만 열차 차례가 넘었어요. 네네. 그 이게 두 번째로 이제 만을 이제 돌파한 이제 그런 건데 이런 걸 통해서 외국 매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 전 지구적으로 중요한 그 항구들이 네. 좀 선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운 속에서 이 대륙을 통해서 네. 이제 육로로 네. 육로를 통해서 이제 물자들이 이제 주고받고 하고 하는 물류 허브로서의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중국과 좀 충돌을 하고 견제를 하는 가운데 오히려 중국은 육로로 유럽 가서 친해지면서 가까워지면서 가고 있다. 영향력을 키우고 예. 유럽은 그런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그류에 대한 혜택을 그 글로벌 그 물류 허브로서의 그 네. 역할, 대동맹의 역할을 결국은 이 열차들, 장거리 열차들이 네. 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CNN에서 그 6,000 miles through 7 country죠. 7개 나라를 관통하는 6,000 마일 이 열차들이 가고 있다는 거. 왜 그래서 기업들이 눈을 이 장거리 열차에 돌리고 있는가 이런 기사들이 CNN에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소식은 1월 6일자 소식인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의 그 컨테이너 한 30개, 40피트 정도 되는 그 30개 이상의 그 컨테이너를 싣고 열차가 여기 나옵니다. 중국의 시안에서 출발해서 프랑스 파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컨테이너에 싣고 있는 거는 생활용품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그런 화물들이 놓여 있는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열차가 중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그 백러시아, 벨라루스죠. 그다음에 폴란드, 독일, 그다음에 프랑스까지 약 한 5주 반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네. 이 열차가 가고 있다. 네. 이런 소식입니다. 네.
다음 소식, 다음 기사 같이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미국의 네. 그 쯔션이라고 하면 이제 베테랑이라는 의미예요. 베테랑 외교관인 니콜라스 플랫 이 사람이 직언했습니다. 중미 관계에서 디커플링 이 말은 너무나 좀 황당하다.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이 홍콩에서 이제 인용 보도한 건데요. 이 블리더라는 사람이 일찍 이제 1972년도에 닉슨이 이제 방중할 때 그 닉슨을 이제 수행했던 외교관입니다. 방화할 때 당시에 이제 첫 번째로 중국은 최초로 이제 중국을 이제 외교적으로 승인한 이제 그떤 의미가 있는 건데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상업적으로 하는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이나 조직들이 결국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이길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이 베테랑 외교관이라고 하는 이 블래터라는 이 사람은 지금 미국의 아시아협회 명예회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얘기 한 토론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나 혹은 어떤 운영을 할 수 있는 측면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중국과 그 연락 관계를 가지고 있고 네. 또 실제로 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반문하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니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냐? 중국과 미국인이 지금 공급망이나 이런 부족하고 이런 현실 속에서 서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걸 상상할 수 있냐? 오히려 이렇게 묻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봐도 중미 사이 디커플링 네. 이것은 사실은 좀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얘기고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베테랑 외교관의 말이라 좀 더 무게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용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네. 중국하고 일본도 그렇고요, 중국하고 미국도 그러니까 미국 어떻게 보면 당사자죠. 네. 당사자 안에서조차 굉장히 격한 대립도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비즈니스라든지 경제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할 부분들 네. 협력하고 대화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일정 부분 최소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 영향력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미국 안에서도 네. 지금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미국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좀 인민일보로 네. 이제 돌아와서 이제 좀 마무리를. 네, 중국 내에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일본도 중국을 어떻게 관계 맺을 거냐, 미국 네. 어떻게 거냐 이런 속에서도 네. 1월 17일자를 보면요, 이제 첫 번째 기사 이런 게 나와요. 努力实现高水平科技治理之장.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과학 기술을 통해서 자립하고 자강하는 거. 네. 이것을 결국은 노력해야 되고 실현해야 된다. 이 기사가 나오는데 네. 이 기사 내용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시진핑 주석이 최근에 이제 중국의 우주 항공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과학 기술이 진보하고 혁신의 중요한 영역으로서 우주 항공 기술을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은 결국 국가 과학 기술 수준과 과학 기술 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표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종사하고 있는 과학기술 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그 연구원들이 그 시대에 맞춰서 같이 진보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갖고 시대가 부여한 어떤 중차대한 임무 이거를 느끼면서 네. 결국 중국이 높은 과학기술 수준에서 자립자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현하자 이런 이제 메시지를 던졌네요. 메시지였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소식은 아까 처음에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춘절을 앞두고 이제 열차가 이제 운행하고 있고 열차도 어떻게 열차라는 것 자체가 중국에서는 이제는 이미 1대1로 상징하는 거예요.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상징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질적인 서비스를 계속해서 부단히 높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이제 이게 단적으로 이 영무원이 이제 아이를 들고서 이제 그 신년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복을 만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제 춘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좀 따뜻한 기운을 좀 많이 네. 전파하고 싶고 네. 같이 공유하고 싶고 이런 또 메시지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적인 이런 뭐 어떤 화해 제스처에 화답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떤 미중 관계에 있어서 네. 좀 살펴본 내용을 봤는데 예.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 그런 이번 정리하면서 보면 사실 이게 한국 관련된 기사는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이번에 보면서 느끼는 게요.
사실은 중국은 이제 미국은 중국, 그다음에 일본 이렇게 하는데 중국은 어떻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끄떡하지 않으면서 자기 갈 길 가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외적인 어떤 방어막이라고 할까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네. 또 사실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아, 약간 또 일종의 동맹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조금 이제 외적으로 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방어막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도 하면서 중국은 내부적으로 이제 자기 갈 길 가면서 네. 또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경제 비즈니스를 통해서 네. 이제 확장하는 이런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네. 그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네. 저 우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도 심지어 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아니 봐. 미국도 결국은 일본이랑 중국이랑 대화하려고 하는데 왜 대화 안 할 수 있느냐. 어떤 이런 속이라는 것은 결국 틈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결국 우리도 전략적인 사고를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좀 더 우리 어떤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략적인 사고, 유연한 사고. 유연한 사고 예.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네.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군사 안보적이나 아니면 이제 그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갈등 국면의 어떤 내용이나 기사가 많은데 오늘은 좀 상대적으로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 개선에 대한 부분에 좀 따뜻한 맞습니다. 봄을 기다리는 너무 춥잖아요, 요새. 봄을 맞아요. 기다리는 좀 따뜻한 너무 내용을 추워요. 좀 다뤄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간의 관계, 뭐 또 미국 간의 관계 맞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함의를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